이게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형태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처럼 여러 가지로 의견이 쪼개졌을 경우에는 각각의 의견들을 다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각한다, 인용한다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8대 0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각 의견에 대해서 어느 재판관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각하 의견에 대해서는 어느 재판관, 인용 의견은 어느 재판관께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초반에 이게 각하가 나올 것인지 기각이 나올 것인지 인용이 나올 것인지 예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다만 그 주문은 아마도 마지막에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잠깐 또 볼게요.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관이 지금 9인 체제가 아닌 8인 체제에서 파면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수가 어떻게 될 수가 있는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읽어보죠. 파면이라고 한다면 8대 0, 전원일치, 7대 1, 6대 2까지는 파면으로 가는데 대통령 직무복귀하는 경우는 각하거나 기각이 의견이 4명이 이상이면 직무를 복귀합니다. 이승훈 부위원장님, 지금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특히 이제 각하 측면에서 좀 더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아까 기각은 잠시 저희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인용이 5로 우세어도 그런 거고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일단은 대통령이 파면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6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각하나 기각이 나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각하가 나오려고 하는 경우도 헌법재판관 3분이 각하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과반수 4명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하는 나오기 어렵고요.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많이 충돌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5대 3으로 기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고 저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번 주에 헌법재판관에서 선고가 잡히고 또한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국정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 할지라도 이걸 국민이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국민의 저항운동도 일어날 수 있고 결국에는 국정과 헌재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대통령 헌법수호 의지와 미래의 헌법수호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걸 갖다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있느냐의 문제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소 헌법재판관들이 흔들렸을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 헌재 결정문에 도장 찍을 때는 저는 7대 1이나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